제2최고위 과정 국위 1조입니다. 저는 조장을 맡고 있는 정한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구성원들이요, 대부분 각자가 기자, 변리사, 교사, 기업인, 그리고 시의원 등으로 자기의 전문적 직업 특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희 발표 내용을 이분들의 직업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논의 끝에 저희 세대 이후에 특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 이후에 특허 세대를 저희는 P-제네레이션 세대라고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허 세대를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진행으로는 저희 김수영 기자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인 54%가 지식재산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안다고 답했습니다. 지식재산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거나 발견한 지식과 정보, 기술, 표시 등을 지적인 창작물로 부여된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이른바 특허 전쟁이 한몫했습니다. 스마트폰 초기 시장에는 노키아가 40% 정도 점유했는데요. 불과 2년 뒤 삼성과 애플의 각축전으로 변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각축전으로 양상이 달라진 건 왜일까요? 바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베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양사가 소송을 벌인 건데, 이 과정에서 특허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특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허 전쟁 과정에서 삼성과 애플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고, 또한 전쟁의 전리품은 삼성과 애플 양사가 가져갔습니다. 지식재산 중요한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에 국민 대다수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6년간 국가 핵심 기술 29건을 포함해 121건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이었죠. 40년 동안 삼성에서 일했던 사장도 중국 기업으로 이직을 하려다가 언론에 적발됐습니다. 만약에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암울한 현실은 또 있습니다. 특허를 침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평균은 우리나라는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한 건당 평균 65억 7천만 원입니다. 110분의 1입니다. 특허는 중요하지만 손해배상 규모는 턱없이 낮은 모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기술 유출을 해도 실형을 받는 비율은 단 5%에 불과합니다.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몰라 가해자인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기업은 물론 국가 핵심 재산, 지식재산까지 술술 새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식재산 보호에 소홀한다면 피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발표를 맡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어, 1993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좌우로 한 제 친구가 하드디스크에 음악을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1993년 하드가 10메가짜리, 5메가짜리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였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굉장히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이런 아이팟이 나타났죠.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가 이 당시에 만약에 특허 했다면 아마 뭐 스티브 잡스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더 많은 인재와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탈취하고 침해합니다. 그리고 발뺌합니다. 우리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침해로 보여지지만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교묘하게 빠져나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저희 회사인 낡은 생각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사례들 많이 많은 사례들은 AF 강의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등의 기사를 찾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송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료는 보시기에 몇 년 전건이지만 최근 행성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직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퇴직 직원들이 오늘 그 발표를 하셨던 분들의 내용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상들의 특허 소송이 실효성이 적으니까 중소기업이 특허를 갖는 것은 무의미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그간 제도적인 뒷받침이 적어서 특허나 지식재산 분야의 이중구를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외부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권리보호 및 권익 확보가 어렵고 직원들이 윤리의식을 보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특허 침해를 했을 때 소송을 통한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 대상액이 수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소송을 질질 끌면서 중소기업이 메말라 죽게 합니다. 일종의 고사작전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누가 기업을 하면 밤새 고민해 특허를 개발할까요? 저희 회사의 사례를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특허 기간 저희 회사의 특허를 그 대기업이 침해를 했을 때 이런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 같은 공공기관에서 쟤들이 저희 특허를 베꼈다,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렇게 어떤 심사나 아니면 어떤 공청회 자리에 갔을 때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그 전화 받는 기능을 뺐고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그러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티맵은 아직도 저희 거를 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저희 모교인 서강대학교하고 SK텔레콤이 그 산학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를 통해서 SK텔레콤에 이제 산학협력 저희 특허를 가진 산학협력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도 법적 절차 돌입하기 위해서 경고장을 보냈는데 역시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 저희 AF 과정 중에도 이제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조정중개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을 했는데 역시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변경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진 특사경이라고 하죠. 그 특허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제 본업인 농사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상 영업비밀 보호로 기술 보완을 하겠지만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직 및 경업금지 약정을 두는데 근로자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한 유효로 봅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안으로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유출 방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있는데 그중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조직 보유 운영과 직무 발명 보상 규정 관련 특허청 2018년도 실태 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특허 출원 기업 중 그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는 전체 70.3%인데 타 업무와 지식재산 업무를 겸임하는 형태의 비율이 64.3%. 특히 독립 전담 부서의 보유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밑에 변리사 보유 현황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 인력 직무 교육은 외부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담당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은 그 실무 위주의 교육 과정 구성 및 교재 개발이 40%로 나타납니다. 실용 신한 출원기업 중 직무 발명 보상 규정 보유 현황은 전체 64.5%로 중소기업은 58.7%만이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 도입 절차 등 제도 도입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유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1위는 직무 발명의 승계와 보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R&D 수행 또는 각종 인증 획득에 활용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미보유 기업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 5가지가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 경업 금지 의무가 있는지, 조사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지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 교육, 면담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박진수 변리사고요. 네, 앞서 이제 저희 조원들께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상태가 되게 열악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원인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특허가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가장 큰 그다음 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특허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허가 이렇게 많이 돈을 겠는데 실제로 로열티 계약으로 속성 사태에서 수익률이 나는 건 그 제로입니다. 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허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시장의 반응이 적은 거죠. 그래서 특허가 정말 이제 돈이 안 되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간단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라든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만 잘 구축을 한다면 정말 이제 수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특허에 대한 돈이 되고 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저희 같이 이런 교육이나 대학이나 일반 학교에서 이런 좀 교육을 통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킨다면 아무래도 좀 제도가 더 정비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울시 김경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입니다. 네, 이런 여러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많이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특허 등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업의 어떤 비밀들도 술술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낙수가 바위를 뚫듯 이제 작은 곳에서부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특허 세대를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나간다면 몇 년 뒤에는 저희는 특허를 지킨 어떤 세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실제 이번 AIP 과정을 들으면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이거 지식재산 관련 어떤 조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내용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이름은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 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조례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비용 추계를 넣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재산을 서울시장이 담당해서 홍보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청 그리고 유관기관 또 저희 카이스트 AIP 과정까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22일 바로 이 조례가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월 22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특허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허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사로서 재직 중인 이세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2분 초과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에 관련된 교육을 가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소득 3만 달러 시대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그 3만 달러에 도달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엇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뭘까요? 저는 교육자입니다. 자, 답 나왔습니다. 교육이죠? 네. 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죠. 자, 이런 좀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제가 좀 틀을 말을 했는데요. 좀 설명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피제너레이션 도입으로 인해 어떤 것을 좀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술에만 치중한 어떠한 그런 뭐 실용적인 아니면 아니면 이익이 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 가치 교육 그리고 공익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교육 내용이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AIP 과정을 들으면서 왜 가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 교육만 강조가 되었을까? 보호라는 건 무엇일까? 자연보호, 사람보호, 보호가 참 여러 가지 가장 큰 틀이 많은데 우리는 기술 보호에 관련된 건 도대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관련 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을 유치, 초등, 그다음 고등학교까지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계별 교육이죠. 유치, 초등 교육은 뭐 상도덕 가치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서부터는 아이들이 좀 머리가 커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아가 성성이 되면서 좀 생각이 좀 깊어지죠. 그래서 이런 마을 변리사 제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포인트만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업이나 가치 구체화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고등학교에는 좀 더 많이 고차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물을 낳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제가 보완을 해봤는데요. 교육 관련 지식재산 기본 법령을 보시게 되면 요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전문 인력 양성이기보다는 우리가 기술 보호 가치를 위한 이런 내용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 제도나 아니면 과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AIP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교육에 관련된 거는 제가 진짜 1호 교사예요. 1호 교사. 교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틀을 좀 의원님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뭐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같이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매진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로서는 예전엔 저희도 젊은이였던 적이 있고 기성세대들로부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덧 저희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까 발표 중에 좀 빠진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결국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마을 권리사 제도나 이런 조례를 통한 교육 과정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저희가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일종의 재능 기부처럼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저희가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협동조합의 문헌은 항상 열어놓을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멘트를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 아까 그 저희 대표 과정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AIPV는 현재나 과거라기보다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만나러 가셨는데요. 향후에도 어떤 사정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같이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인데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진 찍었으니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